화약에 미친 남자, 사랑을 폭발시키다. 고려의 승부사, 최무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 치면 삼성이나 애플 같은 대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내기 위해 전 재산을 걸고 도박을 하는 남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고려 말이라는 서슬퍼런 시대에 화약이라는 국가 기밀을 손에 넣기 위해 인생을 베팅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최무선이죠. 당시 화약 제조법은 원나라의 초특급 국가 기밀이었어요. 지금의 반도체 공정이나 핵무기 제조 기술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 남자, 최무선은 무모하게도 중국 상인들이 드나드는 벽난도를 매일같이 서성입니다. 저기, 혹시 화약 만드는 법 아는 사람 없소? 라고 묻고 다닌 거죠. 요즘으로 치면 국정원 앞에서 스파이 하실 분! 하고 외치는 꼴이니 얼마나 황당하고 위험천만한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내 나라 백성들이 왜구의 칼날에 힘없이 쓰러지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지독한 집념이 역사를 바꿀 거대한 폭발의 도화선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자, 여기서 드라마틱한 만남이 성사됩니다. 원나라 상인 중에 이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최무선은 이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단순히 돈만 준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찾아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형제처럼 대하며 마음을 샀죠. 당신이 알려주는 그 기술이 수만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며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이원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을 겁니다. 이러다 우리 둘 다 목이 달아납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최무선의 진심, 아니 어쩌면 그 광기 어린 애국심에 감복한 걸까요? 결국 이원은 입을 엽니다. 화약의 핵심 재료인 염초를 추출하는 비법을 전수해 주기로 한 거죠. 이건 요즘으로 치면 수조 원 가치의 특허 기술을 무상으로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흙탕물 속에서 찾아낸 보석, 염초 추출의 사투. 여러분, 염초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집안의 오래된 흙, 특히 화장실 근처나 마루 밑에 흙에서 나옵니다. 최무선은 그날부터 고려판 화이트랩을 차립니다. 번듯한 연구소냐고요? 아니요, 자기 집 뒷마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을 겁니다. 최신의 아들이 미쳤나 봐요. 맨날 흙이나 파먹고 앉아있으니 말이야. 요즘 말로 하면 멀쩡한 대기업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사표 쓰고 마당에서 흙장난하고 있는 꼴이죠. 부모님 가슴은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흙을 끓이고 거르고 말리기를 수만 번. 코끝을 찌르는 오물 냄새와 매연 속에서 그는 홀로 싸웠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하얀 결정체가 맺혔을 때 그가 느꼈을 희열은 지금의 로또 1등 당첨보다 수만 배는 더 컸을 겁니다. 그건 단순한 화학물질이 아니라 고려를 지킬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사랑보다 뜨거웠던 기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름 모를 여인.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최무선의 곁에는 이 고단한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준 여인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최무선의 아내 혹은 정혼자였을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매일 옷에 검댕을 묻히고 들어오고 집안 살림은 화약 재료 사느라 거덜나기 일보 직전인데 말이죠. 나란 일도 좋지만 우리 식구 입에 풀칠은 해야 할 것 아니오? 라며 바가지를 긁을 법도 한데 그녀는 남편의 눈에 빛나는 광기를 믿어주었습니다.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이 폭발사고라도 당하지 않게 빌었을 그 여인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화포는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최무선의 성공 뒤에는 이런 눈물겨운 가족의 희생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는 사실, 우리 시니어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시죠? 가장의 꿈을 위해 온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시절의 우리 모습 말입니다. 왕이시여, 제발 한 번만 믿어주소서. 관료들의 조롱. 비법을 알아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무선은 이 화약을 국가무기로 만들기 위해 조정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무슨 귀신 신나라 따먹는 소리냐? 중국도 안 가르쳐주는 걸 네가 어떻게 하냐? 는 냉소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무명 발명가가 청와대에 가서 내가 획기적인 에너지원을 개발했으니 예산 좀 달라 하고 하는 격이었죠.
관료들은 그를 사기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최무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화약을 터트려 시연을 보이고 무릎이 닳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고려의 바다는 영원히 왜구의 피로 물들 것이라는 사실을요. 자신의 명예나 부귀 영화보다 나라의 안위가 우선이었던 이 남자의 뚝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화통도감 설치, 고려판 나사의 등장. 천신만고 끝에 우왕 3년, 드디어 화통도감이라는 기관이 세워집니다. 드디어 국가 차원의 연구가 시작된 거죠. 최무선은 여기서 단순히 화약만 만든 게 아닙니다. 대장군포, 이구포, 육구포 등 무려 18종류의 화약 무기를 개발합니다. 이건 요즘으로 치면 미사일, 로켓, 수류탄을 한꺼번에 개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는 공학자였으며 전략가였으며 동시에 현장 지휘관이었습니다. 설계를 하고 직접 쇳물을 부어 포신을 깎았습니다. 그의 손은 흉터와 굳은 살로 가득했겠지만 마음만큼은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 백성들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테니까요. 진포대첩, 바다 위를 불태운 거대한 복수극. 자, 드디어 대망의 결전의 날입니다. 1380년 왜구의 배 500척이 진포, 지금의 금강하구로 몰려옵니다. 500척이면 당시로선 어마어마한 대규모 함대입니다. 고려 조정은 공포에 떨었죠. 하지만 최무선은 화포를 장착한 배들을 이끌고 당당히 나섭니다. 왜구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저 작은 배들로 뭘 하겠어? 라며 자기들끼리 배를 밧줄로 묶어 거대한 성처럼 만들었죠. 그런데 그때 최무선의 명령과 함께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콱쾅 하는 괴음과 함께 화포가 발사되자 왜구의 배들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됩니다. 밧줄로 묶어놓은 게 오히려 독이 되어 불길이 삽시간에 번진 거죠. 세계 해전사에서 한포 사격으로 적을 섬멸한 최초의 기록이 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아들 최혜선에게 남긴 비밀 유언. 이 책을 절대 뺏기지 마라. 최무선은 노년에 접어들면서 한 가지 걱정에 휩싸입니다. 이 귀한 기술이 끊기거나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는 평생의 노하우를 담은 화약수련법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아들 최혜선에게 이 책을 건네며 신신당부합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만 이 책을 꺼내라. 절대 함부로 보여주지 마라. 이건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영혼을 물려준 겁니다. 훗날 이 기술은 세종대왕의 시대에 꽃을 피우게 되죠. 최무선의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 훌륭한 화약 전문가가 됩니다. 대를 이어 기술을 지키고 발전시킨 이 부자의 이야기는 진정한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 최무선의 그림자, 고독한 천재의 뒷모습. 우리는 그를 영웅으로 기억하지만 사실 최무선의 삶은 무척 고독했을 겁니다. 당시 화약은 도교에 연금할 수도 관련이 있다고 여겨져서 정통 유학자들에게는 잡기 취급을 받기도 했거든요. 선비가 책이나 읽지 무슨 흑장난이냐는 비아냥을 평생 듣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기술을 지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했고 늘 스파이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죠. 그가 밤마다 화약 냄새 자욱한 방에서 홀로 줄잔을 기울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왜 이 힘든 길을 택했을까? 라고 자문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다시 염초를 볶으러 나갔을 그의 뒷모습이 그려집니다. 현대적 비유, 최무선이 오늘날 태어났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화성에 가겠다며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 무모함과 집념 말이죠. 혹은 국가의 운명을 건 핵심 반도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천재 엔지니어였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무기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자주자궁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실현한 혁신가였습니다. 남의 나라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힘으로 일어서겠다는 그 의지는 오늘날 K방산이 세계를 누비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는 왜 사랑 대신 화약을 선택했나? 기록에는 없지만 최무선에게도 애틋한 사랑의 기억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연인과의 오붓한 시간보다 차가운 쇳덩이와 매캐한 연기를 선택했죠.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더 큰 사랑 때문이었죠. 내 가족, 내 이웃이 왜구의 손에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애의 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개인의 행복이 먼저다라고 하지만 최무선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우리도 있는 게 아닐까요?
자신의 행복을 조금 미루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그 숭고한 선택. 우리 시니어 세대들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더욱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최무선의 라이벌? 시대적 배경과 비교. 당시 원나라나 명나라는 고려가 화약 기술을 갖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힘을 가지면 반항할 것이라는 논리죠. 최무선은 명나라의 감시와 견제라는 거대한 벽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강대국들 사이에서 기술 패권을 지키려는 우리 기업들의 처지와 참 비슷합니다. 최무선은 그 틈바구니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며 실리를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고분고분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가는 이른바 외유내강의 전형적인 한국인상을 보여준 셈이죠. 사후의 평가. 잊혀진 영웅에서 민족의 등불로. 최무선은 사후의 영성군이라는 봉호와 함께 의정부 우의정에 추증됩니다. 살아서는 고생만 실컷 하고 죽어서야 그 공을 인정받은 셈이죠. 하지만 그는 아마 지하에서도 허허 웃고 계실 겁니다. 관직이 무슨 상관이냐? 내 화포가 왜구를 물리쳤으면 그만이지. 라고 말이죠. 진정한 영웅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로 말할 뿐이죠.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바다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최무선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천의 아들 최무선은 누구인가? 자, 이제 좀 딱딱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무선은 1325년 경상도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하급 관료였죠. 그리 대단한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병법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기라 학문보다는 실용적인 기술이 천대받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만의 길을 개척했죠. 그의 출생지는 경북 영천에 가면 최무선 과학관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손주들과 함께 꼭 한번 들러보세요. 이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구한 맥가이버란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참 좋겠죠? 우리 삶에 던지는 질문. 당신만의 화약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무선은 인생의 황혼기까지 화약이라는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50대, 60대,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죠. 혹시 이제 이 나이에 뭘 해? 라며 포기하고 계신 꿈이 있으신가요? 최무선이 흙탕물 속에서 염초를 찾아냈듯 우리 삶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분명히 빛나는 보석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집념과 열정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가슴속에 작은 불꽃 하나 지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열정이 또 다른 역사를 만들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최무선 장군의 열정처럼 뜨거운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